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을 맞아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끝난 국내 시장이 상당히 폭락을 한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CJ는 잘 버텨주면서 그래도 빨간불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산 넘어 산이라고 금요일 날 밤에 시작된 미국 시장에서 또 다우 나스닥 S&P 500이 큰 폭의 하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내일 시작되는 국내 시장 일단 개파락 나올 가능성 굉장히 크지요. 결국 2800이 위협을 받고 2800이 무너지면서 제가 우려했던 신용 반대 물량이 월요일 오후부터 나올 것이고 또 그 다음 날 또 화요일 날 장 전부터 하한가로 찍히는 종목들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여파가 2800이 깨지면서부터 신용 반대 매매 물량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결과적으로 수요일 목요일까지 이 안 좋은 장이 이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죠. 자,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CJ는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쭉 관찰을 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분위기가 조금 그전과는 좀 달리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과 유럽은 오미크론 정점을 찍고 지금 이 확산세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영국과 아일랜드는 그리고 프랑스까지도 코로나 이 방역 규제를 잠진적으로 완화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쪽에서 일본이 드디어 이 확진세가 심상치 않게 늘어나고 있고 결국 5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아무래도 주말에는 검사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평일보다는 금요일보다는 토요일, 일요일이 적게 나오는데 이 데이터가 오늘 기준으로 거의 뭐 한 7천 명대 초반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자,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결국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걱정스러운 것은 월요일이 지나고 한 수요일 날이 항상 이 피크점을 찍는데 과연 만 명대를 기록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또 금요일부터는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뭐 최대한 고향 방문을 자제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동 인구는 상당히 그전보다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죠. 그러면 과연 만 명 이상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전체적인 시장은 좋지 않지만은 이 코로나 다시금 재확산으로 인해서 그리고 정부의 방역 정책도 상당히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정확하게 뭐 대응 방안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도 예상하기로는 뭐 2만 명 이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최고점 얼마까지 찍을 것인가? 분명히 최고점을 찍고 나면 우리도 오미크론의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 하향세 만들어낼 겁니다. 하지만 그전까지 얼마나 많은 확진자를 만들어낼 것인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 현실입니다. 지난주 시즌이 주 초반보다는 주 중반, 후반 가면서 상승도 장대 양봉도 보여주고 그 장대 양봉 그 다음 날도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플러스 양봉으로 잘 버텨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전체적으로 안 좋은 이 시장에서 시젠이 크게 무너지지 않고 좀 버텨만 준다면 다시금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단기, 중기, 장기의 그 파동 자체가 굉장히 지금 이제 바닥에서 안정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고 이제 상승 직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상승하면 얼마까지 상승할 수 있느냐가 또 관건이겠죠. 지금 이 차트는 주봉 차트인데 보시면 다시금 바닥을 찍고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전저점 바닥까지 가지 않고 다시 돌렸다는 데 큰 의미를 좀 두고 싶고 조만간 저 이평선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평선 위로 가더라도 과연 이 위에서 잘 지켜주느냐가 또 관건이겠죠. 어쨌든 간에 이평선 위로 한 번은 찍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고 지금 보시면 고점 대비 뭐 16만 원 무상증자를 했으니까 그 가격 대비 지금 거의 한 65% 70% 이상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전고점 16만 천 원인가요? 저때 최고 가격대에 비해서 매출이 떨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잘 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폭의 가격 조정과 또 그리고 16개월 정도의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지금부터는 대반전을 만들어낼 것인가? 저는 사실 최근 들어서 시즌의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조금 흥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즌만 빠졌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돈을 잘 버는 회사라 할지라도 항상 정점은 있기 마련이고 그 정점이 지나면 하락 또 조정은 반드시 나옵니다. 하지만 그 조정의 끝에서 역시 돈을 잘 벌고 있고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조정 끝에 다시금 멋진 반등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조정 끝에서 매출이 급감하고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미래가 불투명하다 하면 더 큰 하락을 만들어내는 거죠. 주식은 그렇습니다. 제가 또 이 말로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다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한 종목 한 종목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을 보면 그래도 물론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과도한 하락은 맞습니다만 그런대로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셀트리온 볼까요? 물론 예상치 못한 뭐 분식회계 이슈 때문에 지금 셀트리온 주가도 작살이 났습니다. 최고점 38만 원인가요? 셀트리온도 CMO 업체 가운데서도 대한민국 1, 2위를 다투는 그런 아주 좋은 탄탄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습니다마는 돈 잘 법니다. 그런데 고가 대비 지금 거의 한 60% 이상의 그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지요. 더군다나 코로나 치료제까지도 뭐 유럽을 비롯해서 몇 개국에서 계속 승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하염없이 하향 곡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뭐 셀트리온 제약 이번 분식회계가 확정이 되면 뭐 거래 정지는 물론이고 상장 폐지까지 물론 그것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주주로서 뭐 거래 정지 이렇게 물려 있을 경우 상당히 그 스트레스 엄청납니다.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신라젠 결과는 상장 폐지 쪽으로 결정이 났지요. 신라젠이 한때 그 코스닥 시총 2위까지 갔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상장 폐지. 너무나도 말도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만큼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허술하다는 얘기죠. 자, 이어서 뭐 카카오 계열사들도 지금 최근 들어 다 작살이 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작살표 메리아스 되고 있죠. 특히나 카카오 계열사들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오너와 임직원의 고점 매도 논란. 물론 법적으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만 도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카카오뱅크 얼마 전에 뭐 7만 원대를 기록했던 걸로 봤는데 이만큼 또 주가가 많이 무너져 있더라고요. 카카오뱅크도 지금 저 전고점 거의 뭐 9만 원대를 찍었죠. 그런데도 지금 43,8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주주 매도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또 카카오 같은 경우 김범수 의장이 무려 이 8천억 원대 탈세 의혹에 지금 검찰 조사를 또 받게 됩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잘 나가던 회사들이 분식회계, 탈세, 임직원 고점 매도 논란 여러 가지 변수 사항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CJ는 지금까지 보여준 회사보다는 좀 낫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물론 시젠도 우리 그 천미용 씨인가요? 예, 고점 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매도했었죠. 하지만 그 외에 큰 매도는 나오지 않았고 분식회계 이슈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잘 넘어갔지요.
이렇듯 회사에 뭐 악재가 생겨서 문제가 발생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아무런 악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또 다른 뭐 악재라고 하면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불투명, 이것 때문에 또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풍제약, 네, 한때 뜨거웠던 종목이죠. 3년 동안에 최고 주가가 거의 뭐 25만 원인가요? 네. 이렇게까지 갔던 주가인데 1년 그 52주 최고점은 거의 뭐 11만 3천 원? 네. 그때에 비해서 지금 뭐 11만 3천 원에 비하면 4분의 1, 거의 뭐 한 75% 이상의 하락이 됐던 전 종목이고, 어 최고점 20만 원대로 비하면 거의 뭐 10분의 1, 90%의 하락을 만들어낸 종목이 신풍제약입니다. 사실 이렇듯 바이오주, 뭐 꿈을 먹는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그만큼 리스크하죠. 헤일릭 스미스도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 거의 뭐 92%, 95%의 하락을 지금 만들어냈고, 그야말로 대박 아니면 쪽박이, 네, 이쪽 바이오주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한국조선해양 보시면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 거의 한 50, 60%, 네, 50%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지난해 뭐 HMM, 흠을 비롯해서 상당히 조선주들의 상승이 돋보였던 21년이었습니다. 보시면 지금도 여전히 수주가 계속해서 잘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이유는 뭐 시즌과 비슷하죠. 피크아웃 논란입니다. 네, 언젠간 또 이제 정점을 찍고 매출이 꺾일 것이다. 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도 안 좋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KMW 이 종목도 5G, 지금 뭐 5G 제대로 되고 있는데 있나요? 앞으로 이제 계속 뭐 5G 기지국도 만들어내고 이제 좋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점 찍고, 네, 결과적으로 고점이 거의 한 9만 원대까지 갔다가 KMW도 지금 거의 한 60%, 70%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도 보시면 가격 조정이 끝나고 잘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어서 NC소프트도 지금 뭐 게임 매출 계속해서 1위입니다. 1위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104만 원인가요? 네. 어, 1년 동안 52주 최고 주가 104만 원 찍고 지금 거의 고점 대비 40%, 45%의 하락, 네,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기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돈을 잘 벌고 있는데도 이렇게 하락이 만들어낸다는 것은, 조정을 떠나서 물론 조정 때 가격이 하락하는 건 당연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상환 기간이 없는 공매도들의 원인 상당히 크다라고 봅니다.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세계 전체 시장으로 보면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외국인들의 손에 이리저리 놀아나고 공매도 상환 기간이 없기 때문에 공매도들의 타겟, 그래서 대한민국 주식이 상당히 수익을 내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뭐 지금 보시는 위메이드도 상당히 뜨거웠습니다마는 지금 다시 조정을 보이고 있죠. 자, 시젠, 과연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끝내고 이제는 반등할 수 있을지, 이번 주를 비롯해서 앞으로 한 달이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주식시장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으셔야 된다는 거, 이번 주에는 큰 폭의 하락, 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에게도 힘을 좀 주시죠. 지금까지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